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섀도우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바늘이 진행하는 방향이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대각선 방향에 2번으로 바늘 밑으로 넣어주고 다시 반대쪽에 1번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바퀴 돌아주면은 가운데가 동그랗게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이 여러 개 합쳐져서 그림이 될 거예요. 위에가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왔을 때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고 반대쪽으로 또 다시 바늘을 넣어서 가운데가 동그랗게 나오게 해주는 거죠. 헤링본 스티치에서 가운데가 X자로 겹쳐졌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엮어서 동그랗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가운데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거죠. 기본 헤링본 스티치에서 한 번 더 동그랗게 돌아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서 위로 또 한 번, 위에가 계속 X자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X자 모양 된 부분을 한 번씩 더 돌아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자, 뒤로 들어가서 끊으면 되는 거죠. 헤오라비 난초에 실제로 술을 놓아 볼 건데요. 잎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사용할 실은 일반 복합사인데요.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라데이션 간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92번 실이에요. 실 가닥수는 하나, 둘, 세 가닥으로 할 거고요. 이게 그라데이션 색상이 불규칙하게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연하고 진한 거에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사용을 해볼 거예요. 바늘이 가운데 맨 끝쪽에서 나와서 위로 백스테이치를 하듯이 한번 떠주고 아래쪽에서 또 다시 백스테이치를 하듯이 이렇게 떠주는 거죠. 그리고 X자가 교차된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또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동그랗게 돌아가는데요. 굵은 실, 핑크색 실로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줄기도 녹색이고 잎도 녹색이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이게 더블 백 스테이치를 하는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위에서 한번 X자 교차된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주는 거죠. 위에서 한번 떠주고 다시 아래쪽에서 한번 떠주고 위에 X자로 교차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동그랗게 한번 돌아주고 다시 위로 가서 바늘 백스테이치 하듯이 한번 아래쪽에서 또 백스테이치 하듯이 한번 떠주고 자, X자로 교차된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이 둥글게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되죠. 쭉 잡아당겨 주면은 동그랗게 가운데 쪽으로 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서 또 다시 위쪽으로 넣어주고 복합사인데 아래쪽에가 지금 실이 조금 연하고 갈수록 점점점 색상이 진해지는데요. 그냥 불규칙한 색상의 배열이 될 거예요. 복합사 실이 길게 나염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연한색에서 진한색까지 가는 그 간격이 상당히 멀어요. 아래쪽에 진한 색을 해야 되고 위에만 연한 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놔 버리면은 이 실을 거의 반도 못 쓰고 버리게 되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래쪽에도 연한 색을 쓸 수 있고 위에도 진한 색을 쓸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실을 쓰시게 되면은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색상을 그러니까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해져요.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줄기와 잎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색상이 더 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야생화 자수를 수 놓다 보면은 92번 복합사 이 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간 싱그러운 컬러이면서도 색상이 연한색에서 진한색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끊지 않고 표현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실을 다른 분들한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아깝다고 연한색 부분을 이제 버리게 되시는 거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굳이 그 실을 끊어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연하면은 연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는데 약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아래쪽에는 꼭 진한 색을 써야 되고 위에는 살짝 연한 색을 써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연한색 부분이 길어서 그 부분을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점점점 연해져 가지고 아주 흐릿한 색이 나오는데 너무 아깝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데 그게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은 그 실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개성 있는 자수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수를 놓을 때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건데 수와 연관돼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까지 수를 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만남이나 수를 놓는 것 그 자체도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샤도우 스티치는 원단의 앞쪽에서 보면은 헤링본 스티치가 되고요. 뒤쪽에서 보면은 더블 백 스티치를 한 것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샤도우 스티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얇은 원단에다가 수를 놓아서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게 하는데요. 요게 기본 헤링본 스티치이고 이제 기본 헤링본 스티치의 뒷모습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림자 져서 비치는 이 모양 때문에 샤도우 스티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위아래로 백스테이치가 두 줄로 늘어져서 더블 백스테이치를 양쪽으로 늘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더블 백스테이치라고도 불러요. 샤도우 스티치의 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샤도우 스티치는 가운데 부분에 잎으로 표현하는 거여가지고 인맥이 될 수 있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더 두껍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오건디나 보일 같은 얇은 원단, 그러니까 비치는 투명한 원단에다 수를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림자 져서 가운데가 더 둥글둥글하게 이런 모양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샤도우 스티치를 놓기는 했는데 비치는 원단이 아니고 그냥 일반 면 원단이어가지고 안 비치기 때문에 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이 부분을 앞면으로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샤도우 스티치를 놓을 때는 이 보이는 이 부분이 뒷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수를 놓은 거죠. 샤도우 스티치는 얇은 천을 통해서 비치는 효과를 노린 기법인데요. 앞쪽에서 보면 헤링본 스티치이고 뒤쪽에서 보면은 더블 백 스티치예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어로는 푸엥 돈부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샤텐슈티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는 폰토 옴브라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샤도우 스티치는 앞모습이 헤링본 스티치잖아요. 헤링본 스티치는 북유럽 스타일의 청어뼈라는 뜻이 있는데요. 청어라는 생선의 가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헤링본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생선의 살을 다 발라먹고 나면은 가시가 이렇게 앙상하게 남는데요. 지금 헤링본 스티치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하고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물고기를 수놓을 때 헤링본 스티치를 이용해서 수를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물고기에 헤링본 스티치가 안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원이 생선의 뼈에서 왔기 때문에 헤링본 스티치를 놨을 때 어울리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든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수를 놓게 되면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잎을 수 놓고 있는 데에도 여기에 샤도우 스티치를 놓는 것 자체가 안 어울린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게 가지면은 가운데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잎의 중간에 인맥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잎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섬세하고 곱게 수를 놓으려면은
잎 같은 걸 수놓을 때 롱앤숏 스티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롱앤숏 스티치만 놓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플라이 스티치, 리프 스티치 이런 것만으로 잎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스티치 방법을 활용해서 술을 넣게 되면은 아, 이 스티치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샤도우 스티치는 좁은 면적, 넓은 면적, 좁고 긴 면적 이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은 스티치예요. 뒤에서 보면 샤도우 스티치, 앞에서 보면 헤링본 스티치인데요. 이 스티치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에 버튼홀 스티치의 종류가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헤링본 스티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방법과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름을 붙이기 곤란할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도안에는 헤링본 스티치 응용 A, 헤링본 스티치 응용 B 이런 식으로 A, B, C, D 서로 소통만 할 수 있게 기호로 표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안을 그려놓고 술을 놓을 때 여기에 이 스티치를 놓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씩 응용하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샤도우 스티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헤링본 스티치에서 약간 더 응용이 들어간 그런 스티치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동그랗게 해주기 때문에 가운데 모양이 잡히는 거니까요. 자, 위로 가서 이렇게 떠주고 아래쪽에서 뜨면서 X자 교차된 부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X자로 된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을 때 원단을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기분이 조금 업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완성이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 떠주고 좀 이렇게 뜨면서 동글동글하게 들어갈 때 짜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취감이 좀 있어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주면은 마무리가 싹 되는 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위에서 한번 떠주고 아래에서 한번 뜨면서 X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떠줄 때 한 땀 한 땀에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야무진 느낌이 들거든요. 공간이 좁은데도 위로 가서 이렇게 떠주고 아래쪽에서 뜨면서 또 다시 여기서 동글게 한 번 더 돌아주고 끝이 뾰족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그냥 공간이 좁아도 이렇게 X자로 돌아줄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돌아서 모양을 내주면 되거든요. 점점 두꺼워지는데 마무리 지으면 되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실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냥 이어서 쓰면 되는데요. 헤오라비 난초를 수 놓을 때 잎을 전체 녹색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헤오라비 난초를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사진하고 영상으로 본 걸 가지고 이렇게 술을 놓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진에서 봤을 때 헤오라비 난초의 잎이 붉은색인 것도 보았거든요. 약간 끝을 붉은색 톤을 섞어서 술을 놓아도 자연스럽게 매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헤오라비 난초의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헤오라비 난초만 키워서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이걸 술을 놓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미 술을 이만큼 놓은 상태라 거기를 가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고 미흡한 상황이 될 때마다 제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 샤도우 스티치를 해보았는데요. 뒤에서 보면 샤도우 스티치, 앞에서 보면은 헤링보 스티치, 요 스티치에 응용을 했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지그재그 체인 다닝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체인 다닝 스티치가 양쪽으로 두 줄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그재그 체인 다닝이 되었는데요. 아마 체인 다닝 스티치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스티치에서 약간 응용이 된 스티치예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